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첨단 기술의 심장을 움켜쥐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기술도 자본도 없던 시절 우리나라는 남들이 버린 부품을 조립하며 처음 발을 뗐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계 1등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눈물과 땀의 기록입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 반도체의 위대한 여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그 치열했던 역사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봅니다. (196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여전했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배고픔 속에서도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반도체라는 단어는 대중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반도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 시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반도체 바람이 불어온 것은 외국 기업들의 진출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의 페어차일드나 시그네틱스 같은 회사들이 한국에 조립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성실한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아주 작은 부품들을 핀셋으로 집어나르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의 아주 작은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설계하고 만든 부품을 가져와서 단순히 조립만 해주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모두 외국 기업의 차지였고 우리는 그저 일당을 받는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단순한 조립 국가에 머물러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969년 정부는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자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기술 개발을 독려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단순 조립을 넘어 우리만의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강기동 박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익힌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74년 경기도 부천에 한국반도체라는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은 먼지 하나 없어야 하는 청정시설이 필요했고 엄청난 전력과 물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인프라로는 감당하기 벅찬 도전이었습니다. 기계가 멈추고 수율이 나오지 않아 버려지는 제품이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는 자금난에 빠져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할 때 삼성전자가 나섰습니다. 당시 삼성의 이건희 부회장은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재를 털어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금성사, 지금의 LG전자 역시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반도체라는 낯선 분야에 뛰어든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수익이 당장 나지도 않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 기술자들은 자존심을 굽히고 그들의 공장을 견학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 애썼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을 초빙해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며 기술 한 조각이라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우리 기술자들은 수첩에 몰래 도면을 그려오거나 기계의 소리를 듣고 작동 원리를 유추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해외로 나간 한국의 인재들도 고국으로 돌아와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선진국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황무지 같은 조국의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 손으로 만든 반도체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세계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우리 힘으로 설계하고 생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았기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었습니다. 공장 라인이 멈출 때마다 기술자들은 며칠 밤을 새우며 원인을 찾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몸은 지쳤지만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정부 역시 대덕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업들을 뒷받침했습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은 기술자들의 헌신이 모여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기초가 조금씩 다져졌습니다. 1960년대의 가난한 조립 국가가 1970년대 말에는 스스로 반도체를 찍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묵묵히 걸어온 이 시기에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한국 반도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손으로 일궈낸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치열했던 10여 년의 세월이 바로 현재의 우리를 만든 뿌리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소리 없는 산업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실리콘이라 불리는 작은 조각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가 단순히 전자제품의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 들어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술 연구를 위한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대전에 위치한 대덕 연구단지가 바로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국가연구소들을 집중시키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밤낮을 잇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인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돈과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으로 떠났던 유능한 과학자들이 조국을 위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받던 연봉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우리 과학자들은 오직 내 나라를 세계 인류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좁은 연구실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훗날 한국 반도체 신화의 가장 강력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단순히 연구단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1982년 제정된 반도체 공업 육성 계획은 우리 반도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기업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사업은 한번 실패하면 기업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과 같았습니다. 기업들이 주저할 때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등을 밀어준 셈입니다. 또한 정부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학교와 연구소 그리고 기업이 하나가 되어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 추진된 초고밀도 집적회로 공동개발 사업은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협력 사례로 꼽힙니다. 삼성전자와 금성 그리고 현대전자가 정부 산하연구소와 손을 잡고 세계적인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서로 경쟁하던 기업들이 국가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기술의 장벽을 허물어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정부는 반도체 전용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땅을 닫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공정의 특성에 맞춰 용수 공급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반도체는 아주 미세한 먼지나 전압의 흔들림에도 제품이 망가질 수 있는 예민한 산업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오직 기술 혁신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해외 선진국들과의 외교적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고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출길을 닦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관세 혜택을 조율하고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며 한국 반도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장기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본 결정들이었습니다. 정부가 수립한 체계적인 산업 전략과 법적 제도들은
기업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인 카이스트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대거 배출할 수 있도록 학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한 것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탄탄한 인프라와 지원 체계 위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비로소 날개를 펼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판을 깔아주고 기업이 그 위에서 사활을 건 질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1980년대에 이러한 집중적인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일궈낸 이 기초 체력은 대한민국이 기술 식민지의 서러움을 딛고 일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두 공룡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남들이 만든 설계를 가져와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감히 그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울려 퍼진 한 기업인의 선언이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도쿄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만들던 나라가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한 경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없었기에 우리 기술자들은 미국과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을 구걸하다시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을 견학하며 하나라도 더 눈에 담으려 애썼고 밤에는 숙소에 모여 낮에 본 내용을 복기하며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시 우리 연구원들은 잠을 아끼기 위해 연구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생활하며 24시간 내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 끝에 1983년 12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킬로 비트 디램 개발에 성공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일본보다 10년 이상 뒤처져 있던 기술 격차를 단 6개월 만에 따라잡은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였고 아무도 믿지 못한 성과였습니다. 이후 삼성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56킬로 비트 디램을 거쳐 1메가 비트 디램까지 개발하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순식간에 좁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가격을 대폭 낮추며 한국 기업들을 고립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삼성은 만드는 족족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운 순간이었지만 삼성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불황일 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해야 호황이 왔을 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결단은 1990년대 초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 비트 디램 개발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자에서 세계 기술을 이끄는 선도자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서서히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공법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반도체를 위로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과 아래로 파고드는 트렌치 방식 사이에서 고민할 때 삼성은 스택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반도체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핵심 무기가 되었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품질에 대한 집요함이 오늘날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한때 불량 제품이 나오자 수백억 원어치의 제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불태운 일화는 유명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경영 철학이 모든 공정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품질 관리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믿고 선택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세계 시장의 표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1990년대 중반 삼성전자는 마침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작은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 기업들을 하나둘 제치고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우리 민족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도약은 다른 국내 기업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하며 탄생한 하이닉스 역시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유일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혁신과 고품질 제품 생산 전략은 전 세계 정보통신 혁명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 되었습니다. 남들의 비웃음 속에서 시작된 무모한 도전이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 패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삼성의 도약과 기술 혁신은 대한민국이 기술 식민지의 한을 풀고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게 만든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치열했던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첨단 문명의 기초가 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세계 정상을 차지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위기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지만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더 크고 복잡한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들이 만든 두뇌를 사다가 쓰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 거대한 시장을 정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의 저장뿐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고 계산하며 명령을 내리는 두뇌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로의 거대한 전환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방식이 너무나 복잡하고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크게 짓고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설계 인력이 필요했고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갖춰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독자적인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의 두뇌인 엑시노스 시리즈입니다. 전 세계가 스마트폰 열풍에 휩싸일 때 삼성은 자신들이 만든 휴대전화에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기계를 조립하는 나라를 넘어 기계의 심장과 머리까지 직접 만드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남의 설계를 받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는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이 주문을 맡기면 우리 공장에서 아주 정밀하게 물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손님의 주문에 맞춰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며 쌓아온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 가는 회로를 그리는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 혁신은 한국 반도체의 저력을 보여준 핵심 기술입니다. 아주 미세한 선을 그려 넣어야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고 전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우리 기업들은 5나노미터, 4나노미터를 넘어 3나노미터 공정까지 세계 최초로 성공시키며 기술의 한계를 계속해서 깨뜨렸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최첨단 칩을 한국에 맡기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핵심 기지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2030을 발표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연구 개발과 공장 건설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같은 미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지금도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칩을 하나로 합쳐서 훨씬 빠른 속도로 계산을 처리하는 기술도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과 생각하는 기능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혁명적인 시도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전 세계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여주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로의 전환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고 기술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유의 끈기와 집중력으로 그 간극을 메워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와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공장 라인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서버 안에는 한국의 기술이 깃든 반도체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그 과감한 선택이 오늘날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시장의 정상에 오르자 전 세계의 견제와 도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리를 앞서가던 나라들은 자리를 되찾으려 애썼고 뒤따라오던 나라들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며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대만,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아 세계 인류의 자리를 지켰는지 그 치열한 생존의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은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뺏긴 뒤 이를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로 뭉쳐 거대한 연합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예전의 영광에 취해 결정을 머뭇거릴 때 우리 기업들은 한 발 앞서 공장을 짓고 더 정밀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거대 연합군조차 한국 반도체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이 남들보다 1시간 더 일하고 한 걸음 더 먼저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만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도 등장했습니다. 대만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직접 물건을 설계하기보다는 남의 설계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한 것입니다. 대만의 TSMC라는 회사는 세계 시장에서 무서운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기술을 다듬었습니다. 대만이 제조에 집중할 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번 돈을 다시 기술 개발에 쏟아부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초격차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추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우리 기업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추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 반도체를 따라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을 높은 연봉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 기술을 몰래 가져가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의 보완을 철저히 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중국이 따라올 만하면 다시 멀리 달아나는 전략을 썼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대한민국 반도체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멈추지 않는 혁신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미국의 텍사스나 중국의 시안 같은 곳에 거대한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고객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서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반도체 마크가 박힌 제품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면서 우리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갖게 되었고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확보하는 일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의 ASML 같은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특수 기계를 얻기 위해 우리 기업인들은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하여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과 재료를 국산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외국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도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우리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없으면 전 세계의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멈춘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곧 국력이라는 사실을 반도체가 증명해준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실익을 챙기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단계를 넘어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이 우리를 시샘하고 견제할수록 우리 기술은 더욱 단단해졌고 우리 기업들의 전략은 더욱 영리해졌습니다. 일본의 몰락과 대만의 부상, 그리고 중국의 추격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 자리를 지켜낸 것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 기술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협력을 이끌어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반도체의 저력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사물인터넷 같은 첨단 기술들이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거나 계산을 돕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의 발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반도체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성능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혁신적인 해답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HBM 반도체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반도체를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려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아주 넓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좁은 2차선 도로를 수십 차선의 넓은 고속도로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인공지능은 막힘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기업들이 한국의 이 반도체를 얻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반도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기계입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차는 주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차 안에는 수천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서 인간의 눈과 뇌 역할을 대신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기나 추위 속에서도 고장나지 않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튼튼한 반도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도심을 달리는 똑똑한 자동차들의 심장 속에는 대한민국 기술진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들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남은 식재료를 확인하고 세탁기가 빨래 시간을 조절하는 이 편리한 세상은 아주 작은 반도체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전력을 아주 적게 소모하면서도 성능은 뛰어난 반도체를 개발해 이 모든 기기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손톱보다 작은 조각 하나에 수십억 개의 회로를 그려 넣는 나노미터 혁신은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노미터라는 단위는 머리카락 굵기를 수만 번 나눈 아주 미세한 크기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 좁은 공간에 더 많은 길을 내기 위해 특수한 빛을 사용하는 EUV 공정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아주 정밀한 빛으로 회로를 그려내는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오직 소수의 기업만이 다룰 수 있는 꿈의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공정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안정화함으로써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기술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당당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한국 반도체 없이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고 사진을 올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많은 반도체가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열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처리 속도는 높인 친환경 반도체를 개발해 전 세계 정보통신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켤 때 그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기술력인 셈입니다. 5G 네트워크의 보급 역시 반도체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5G 환경에서는 신호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들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나라를 넘어 미래 통신 규격 자체를 주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양자 컴퓨터나 뇌신경을 닮은 뉴로모픽 반도체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처럼 생각하고 적은 에너지로도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꿈의 반도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이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타고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 덕분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남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머리를 숙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의 기술을 배우고 우리와 협력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세계 경제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길은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로 통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입지는 독보적입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을 밝힌 수만 명의 엔지니어와 과감한 결단을 내린 기업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반도체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그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의 재료와 수백 대의 정밀한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를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값싼 곳에서 재료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 팔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는 2019년에 발생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재료 3가지를 일본이 우리나라에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는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출 것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일본에만 의존하던 재료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수입처를 전 세계로 넓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우리는 핵심 재료의 자립화를 이루어냈고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 특유의 저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첨단 기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형국입니다. 반도체는 이 다툼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반도체 동맹을 맺으려 하고 중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영리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우리만이 가진 독보적인 제조 능력을 앞세워 전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전 세계의 첨단 산업이 멈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외교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 생산 기지를 전 세계로 넓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텍사스주에 거대한 공장을 지어 현지 고객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며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과 생산의 봉어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조성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 증거입니다. 이곳은 수백 개의 협력업체와 연구소가 한데 모여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의 생산 기지를 우리 땅에 구축함으로써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자재의 확보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특수한 가스나 희귀한 금속들은 특정 국가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원들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손을 잡고 원료를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창고에 재고를 넉넉히 쌓아두는 것을 넘어 공급처 자체를 다양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국제적인 풍파가 닥쳐도 우리 반도체 공장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철저한 준비성에서 나온 전략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들은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고 정밀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기계들을 모두 외국에서 사왔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장비들이 공장에 하나둘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장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뿌리는 더욱 깊고 튼튼해졌습니다. 대기업이 앞에서 끌어주고 중소기업이 뒤에서 밀어주는 상생의 구조가 완성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는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우리와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 국가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질서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핵심 국가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전략과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세계 반도체 시장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 전략의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고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사람의 머리와 기술력으로 세계 경제의 심장을 장악한 우리의 전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글로벌 시장이라는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 반도체라는 바에는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진 공급망이라는 닻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시련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역사는 지난 60여 년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온 거대한 대서사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시작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을 움켜쥐기까지 우리 민족이 보여준 집념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이어갈지 그 장기적인 전략과 희망의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틀어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고 단순한 계산을 수행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의 반도체는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은 지능형 반도체라 불리는 PIM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안에 연산 기능을 집어넣어 정보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혁명적인 시도이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경기도 용인과 평택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땅에 수백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거대한 반도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연구소 그리고 대학교가 한데 모이게 됩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고 검사하는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대한 생태계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경쟁력을 영원히 지켜줄 든든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반도체는 성능만큼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은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는 친환경 공정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를 아주 적게 쓰는 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시대인 만큼 이러한 친환경 기술은 우리 반도체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뉴로모픽 반도체 같은 꿈의 기술들도 우리 연구실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 걸릴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는 미래의 도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자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뇌신경망을 본뜬 뉴로모픽 반도체는 아주 적은 에너지로도 복잡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로봇이나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차세대 기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역시 사람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코딩과 과학 원리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학교에는 반도체 전문 학과를 대거 신설하여 미래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선배들이 좁은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술을 익혔던 그 열정은 이제 최첨단 시설에서 공부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려낼 미래의 반도체 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넓히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반도체 장비와 재료를 국산화하고 이를 세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완제품 반도체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와 재료까지 전 세계에 공급하는 진정한 의미의 반도체 독립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래의 반도체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 정상에 오른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도전했고 남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칩 하나가 전 세계인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가난했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기술 변방이었던 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세운 반도체는 앞으로도 영원히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첨단 기술을 이끄는 영원한 반도체 종주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흙먼지 날리던 공장에서 시작해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는 반도체 강국이 되기까지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흘린 땀방울이 없었다면, 그리고 안 된다는 편견에 맞서 싸운 우리 기술자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끈기와 자부심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조각이 전 세계의 스마트폰을 켜고 자동차를 움직이며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벅차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감동이나 우리 반도체 기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